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구축한 대공방어 시스템입니다. 2011년 처음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여러 로켓들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어체계 역할을 했죠. 특히 2021년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들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요격률이 무려 90%에 달한다며 세계 최고의 방어체계로 널리 선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서는 아이언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로켓들이 떨어지며 막대한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국영매체 누르뉴스는 아이언돔에 대해 모래성 위의 밀집돔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죠. 아이언돔은 왜 하마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을까요? 아이언돔은 크게 센서, 컴퓨터,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로켓이 발사될 경우 가장 먼저 센서가 탐지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전달하죠. 컴퓨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로켓의 속도와 궤적을 계산하고 탄착 지점을 알아내는데요. 만약 그 로켓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 추적 센서가 장착된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어 로켓을 요격합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에 총 10개가 배치되어 있고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마스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했는데요. 바로 질보다는 양이었습니다. 즉, 아이언돔이 요격할 수 있는 로켓보다 훨씬 많은 양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은 분명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지만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제작 단가 또한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은 간의 수공업으로 급조해 만들었고 정밀 타격 능력도 없는 조악한 로켓이었지만 제작 단가는 고작 80만 원으로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에 비해 60분의 1에 불과한데요. 즉, 하마스는 로켓의 양적 우세를 앞세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대공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뚫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미처 요격되지 못한 로켓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지며 막대한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런 분석과 별개로 아이언돔이 처음부터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MIT 대학의 시어도어 페스톨 교수는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이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9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미사일 배기 비행 경로의 사진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이언돔의 미사일이 적의 로켓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려면 정면에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사일은 로켓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 혹은 후방에서 맞추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경우 폭발물을 싣고 있는 탄두가 그대로 땅에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그는 2014년부터 아이언돔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방어체계라도 완벽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한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 분석 실패도 기습 공격을 당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마스가 무려 5,000발에 달하는 로켓을 비밀리에 비축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신중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뜻이지만 모사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사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결론 내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즉, 첨단 방어체계에 대한 지나친 맹신, 그리고 잘못된 정보 분석,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공격당한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기 위해 2029년 전력화 예정인 첨단 방어체계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완벽한 방어체계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징후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